안녕하세요. 그림 여자 김영주입니다. 공주 역사 이야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김종서. 만고의 충절로 기억되는 백두산 호랑이.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큰한 소리 거칠 것이 없어라.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 변경에 선 김종서의 기계가 담겨 있는 시조다. 이 절은 이렇게 이어진다. 장백산에 길을 꽂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다 능연각 위에 네 얼굴을 그릴고. 김종서의 삶은 우리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다. 그의 죽음조차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공주 사람 김종서의 삶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종이 알아본 인물.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은 5대 문종이 갑자기 승하했다. 왕의 나이 39세.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이었다. 문종 이양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지극히 학구적이고 신중한 성품이었다. 집현정의 젊은 학자들과 노상 잘 어울리며 집권 수업을 했다. 왕세자로 30년간 수업했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8년간 통치를 경험했다. 문종은 국방력 강화를 우선시해 오위를 설치하고 스스로 쓴 진법, 구편에 따라 무기 제작과 진지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전쟁 기록을 담은 동국 병감을 편찬하고 화차를 직접 설계해 변경 지역에 배치했다. 1451년에는 고려사를, 이듬해에는 고려사 전료를 편찬해 문치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몸이 약해 아버지 세종과 같은 창병으로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세종을 쑥 빼닮았던 그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조선은 더 큰 발전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바로 밑에 동생인 수양대군 이유의 왕위 찬탈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문종의 유지를 받다. 1452년 5월 12세의 세자 이홍위가 문종을 이어 왕위에 오르니 곧 조선 6대 왕 단종이다. 문종의 유언에 따라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세 대신이 주요 국정을 보필하며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말년의 세종은 장손자인 단종을 직접 품에 안고 집현전에 나갈 정도로 아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신숙주 등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에게 세손의 앞날을 부탁하기도 했다. 어쨌든 조선 개국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 임금이 즉위하자 정정이 불안해졌다. 야심만만한 왕의 삼촌 수양대군은 정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친위 세력을 키워갔다. 어린 임금을 수렴 청정할 대왕 대비도 없었기에 나랏일은 의정부와 육조에서 도맡아 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대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전횡을 일삼는다고 보았다. 주요 대신들 가운데 자신의 동생 안편대군과 가까운 이들이 많은 것도 불만이었다. 그는 대신들과 정면 충돌하기를 꺼리지 않았고 물의 배를 모아 무술훈련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를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세종, 문종대에 성장한 정통 관료들이었고 그 중심에 김종서가 있었다. 의당 월곡리에 태를 묻고 김종서는 1383년 공주 천태산의 남쪽 끝자락인 의당면 월곡리 요골에서 태어났다. 본과는 순천이고 호는 절제이다. 월곡리는 조선시대에는 공주목 요당면 비결이었다. 아버지는 도총제를 지낸 김추이고 어머니는 대사원 백유의 딸 성주 배씨였다. 공주에 살게 된 것은 지평벼슬을 한 그의 조부 김태영이 전라도 순천에서 한양까지 왕래하다가 그 중간쯤인 공주의 집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김태영의 처가가 전의 이씨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의와 의당은 지척인데 전의 이씨, 집안은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가문이었다.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충청도에 대해 산천이 평평하고 아름다우며
한양과 가까운 남쪽에 있어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여러 대를 한양에서 살면서 충청도와 전답과 가옥을 마련해 생활의 근본으로 삼지 않은 집이 없다라고 썼다. 경기도와 붙어 있고 삼남에 속하는 충청도는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묻히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던 듯싶다. 김종선은 23세 때에는 1405년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 그가 관료로서 주목받은 것은 31세 때 강원도 지방을 감찰하며 빈민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를 수행해온 그는 37세인 1419년에는 충청도의 행대 감찰로 파견되어 수령들의 빈민 구제 상황을 살폈다. 이때에도 그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아 상태에 처한 백성의 상황을 상세히 조사 보고했다. 이후 사관원 정원, 광주 판관, 사원부 지평, 이조 정랑, 의정부 사인, 사원부 지의 등 벼슬을 두루 거치며 한 단계씩 높아졌다. 47세 때인 1429년부터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격인 승정원, 우승지로서 세종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그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승정원에서 4년간이나 봉직했다. 육친개척의 막중한 책무, 51세가 되던 1433년 세종은 그를 북방에 파견했다. 직위는 우참찬 겸 함길도 관찰사였다. 이후 김종선은 관찰사 2년, 병마도 절제사 5년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진족과 관계를 관리하며 함길도 일대를 다스렸다. 이때 그는 두만강 유역의 경원, 종성, 회령, 경성, 온성, 부령, 육진을 개척했다. 고려 때 몽골이 물러가자 여러 부류의 여진족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던 험지이자 오지였다. 세종은 최윤덕을 평안도 도제절사로 삼아 압록강 중류에 사군을 설치하게 하고 김종서에게 두만강을 조선의 확실한 동북부 국경선으로 만들게 했다. 이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이 한반도 주가의 국경이 되었다. 세종 17년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로 있을 때 김종서의 모친이 별세했다. 부모상을 당하면 관직에서 물러나 3년상을 치르는 것이 당시 통례였다. 하지만 세종은 장례 후 한 달이 지나자 김종서는 상을 치른 후 임소에 돌아가게 하라. 100일 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권하라. 라고 병조에 특별히 지시를 내렸다. 북방의 책임은 김종서가 아니면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큰 호랑이라고 불린 문신. 사람들은 김종서가 무반을 과단성 있게 통제하는 기계와 공무를 강직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를 대우라고 불렀다. 세종은 말년에 국방의 중대사를 대부분 김종서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 김종서는 58세 때인 1440년 함길도에서 중앙으로 올라와 형조판서를 맡고 그 다음에 예조판서에 임용되어 7년간 재임했다. 이때에도 세종은 함길도의 군사 문제와 반드시 김종서와 상의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그의 안목과 경험을 높이 샀다. 그는 예조판서일 때 하삼도의 목장 적합지를 순찰했고 1447년에는 충청도 순찰사에 보임되어 태안지령산에 봉화대를 쌓고 포를 설치해 왜구의 침입을 방비하게 했다. 김종서는 세종이 승하하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의정부 좌찬성 이듬해에는 의정에 올라 정승으로서 문종을 보필하기 시작했으며 세종실록 편찬 책임을 맡아 마무리 지었다. 그가 좌찬성에 보임되었을 때 성균관 유생들이 임금에게 그를 성균관을 총괄하는 영선균 관사를 겸하게 해달라고 주청했다.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예조판서로 있을 때 김종서가 부적응 시자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본 젊은 유생들이 그의 공정한 업무 처리 태도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문종은 국가중대사인 사서, 편찬 업무를 김종서에게 일임했다. 김종서는 1449년 지춘추 관사로서 고려사 139권을 편찬했고 고려사 저료의 편찬을 주청해 마무리했다. 태조 때 편찬된 고려사는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려고 고려시대를 마구 깎아내려 잘못 기술된 것이 많았다. 세종은 2차례나 고쳐 쓰도록 했는데 마지막으로 강직하고 사심이 없는 김종서가 맡아 2년 7개월 만인 1451년 완간에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편찬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계유정변 이후 역적으로 몰려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김종서만 없애면 내 세상.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이 오랫동안 준비한 회심의 선수를 놓았다. 왕권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격인 김종서를 살해한 것이다. 이날 저녁 무렵 수양은 서대문 밖에 있던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다. 갑자기 방문한 대군을 김종서는 대문 밖에 나와 맞이했다. 수양은 그저 문서만 전하겠다며 주위를 물리쳐달라고 한 뒤 옷소매 안에서 종이를 꺼내 김종서에게 건넸다. 그가 빛에 비춰보려고 할 때 수양의 부하가 쇠망치를 휘둘러 김종서의 머리를 쳤다. 물러나 있던 그의 아들 김승규가 황급히 뛰어왔지만 수양의 부하들에게 제압당하고 그도 죽임을 당했다. 김종서를 쓰러뜨린 수양은 단종에게 달려가 김종서가 반역을 꾀해서 죽였으니 나머지 역신들도 즉각 체포하게 명을 내려달라고 강압했다. 김종서 등이 단종을 패하고 안평대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역모를 꾸몄다고 거짓 구실을 붙인 것이다. 철퇴를 맞고도 죽지 않은 김종서는 황망하게 피신했다. 그는 궁에 들어가 단종에게 사실을 고하고 상황을 뒤집히려 했으나 수양대군 일파가 모든 통로를 봉쇄했다. 결국 김종서는 이튿날 새벽 발견되어 참살당했다. 수양은 김종서를 발견하는 즉시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시간을 끌거나 정상적인 국문 절차를 거치면 자신이 불리했기 때문이다. 김종서의 나이 71세였고 수양대군은 37세, 단종은 13세였다. 정변을 정난으로 미화하다. 김종서의 죽음은 정상적인 통치질서 붕괴의 신호탄이었다. 수양대군은 주요 신료들을 궁궐에 들어오게 한 다음 미리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그 자리에서 반대팔을 가려내 살해했다. 황보인, 조국관, 이양을 비롯해 윤처공, 이명민, 조번, 원구, 민신, 김현 등이 피살되고 정분, 지정, 조수량, 이석정, 안완결 등이 유배형에 처해졌다.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가 교형으로 죽이고 말았다.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청소한 수양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 병마도 통사를 겸해 권력을 한솜에 움켜쥐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다. 난을 일으킨 지 1년 후인 1454년 추석날 수양대군은 유배를 보냈거나 감옥에 구금 중이던 정분, 이석정, 조한규, 조순생, 정효강, 박계우 등과 안평대군의 아들 이유직, 황보인의 손자들, 김종서의 아들 김목대, 김승규의 아들 조동, 수동 등 39명을 한꺼번에 사형시켰다. 1453년에 이 정변을 흔히 계유정난이라고 한다. 정난이란 나라에 닥친 재난을 평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치 중립적인 정변이 더 정확한 용어일 듯 싶다. 봉건 시대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부자간, 형제 간의 고륙 상쟁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권력 찬탈극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 보기 힘들 정도로 잔악무도해서 후대에까지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찍이 태종은 유교 철학의 바탕을 둔 국가체제를 세우려고 조정에 가득했던 개국공신들을 깨끗이 정리했다. 이복, 동복 형제들과 내처남, 사돈, 이숙번 같은 최측근까지 쳐냈다. 새 왕권을 물려받은 충녕대군은 공신과 외척의 간섭 없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었다. 이 기틀이 수양대군 때문에 크게 훼손되어 공신들의 천국으로 변하고 훈구파가 형성되는 단초가 되었다. 오늘은 저녁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읽겠습니다.